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외국인 19 17일 공개합니다. 무물을 뛰어넘은 애국심. 자, 이 사진 속 인물들은 한국 광복군 소속 부대 인면 전구 공작대로요. 1940년대 인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 미얀마 지역을 점령한 일본군에 맞서 연합군인 영국과 공동작전을 수행, 항일 투쟁을 펼쳤습니다. 근데 뭐 사진 속에 외국인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자, 사진 속의 외국인은 한국 광복군이 낯선 인도 땅에서 만난 은인과도 같은 사람, 롤랜드 클린턴 베이컨 대위입니다. 캐나다 출신인 그는 인도 주재 영국군 소속 장교로요. 한국을 위해 목숨 바쳐 항일 투쟁 전면에 나섰는데요. 그럼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일본에 맞선 겁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한국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모양이죠.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요? 사실 베이컨 대위는 원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던 그가 군인이 되어 한국 광복군과 함께 항일 투쟁을 한 사연이 무엇이냐? 자, 1931년 아내와 함께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베이컨은 함경도에 학교를 설립해 한국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한국 땅에서 네 자녀도 낳으며 그렇게 10년 동안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산 베이컨. 하지만 외국인이었던 그는 결국 일제에 의해 조선에서 강제 추방. 그런데 한국을 떠난 베이컨이 향한 곳은 고국인 캐나다가 아닌 인도. 선량한 이들을 탄압하는 일제 만행이 극에 달했구나. 근데 비록 조선을 떠나지만 더 이상 일제 만행을 두고 보지 않으리. 당시 인도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는 일본군과 인도 주재 영국군이 전쟁 중으로요. 한국 땅에서 산 10년 동안 일제 만행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베이컨은 영국군에 자원 입대한 겁니다. 와. 자, 그리고 1943년 베이컨은 인도에 상륙한 한국 광복군과 접선. 내가 조선에만 10년 살았어. 어려운 게 있으면 내게 말하시오. 우리 함께 일본과 싸웁시다. 한국말이 유창했던 베이컨은 한국 광복군과 소통을 하며 공동작전을 펼쳤고요. 일본군 지도와 주요 문서 번역, 일본군 투항을 위한 라디오 방송 등 항일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런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인 동지들과 함께 전장을 노렸던 베이컨 대위는 1945년 3월 만달레이 전투에서 일본군의 포격에 의해 사망, 눈을 감고 말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시점이 광복 코앞인데 그렇습니다. 몇 달만 너무 안타깝네요. 참았으면. 그러니까. 뒤늦게 베이컨 대위의 활약이 밝혀지며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외국인 독립유공자로 그를 지정,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근데 참 외국인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됐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공이 아주 크다, 혁혁하다. 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항일 투쟁 중 전사한 베이컨 대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그의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 외국인 19, 16위 공개합니다. 본관이 어디세요? 라고 묻던 모모. 대전의 한 대학 교수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늘 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씨와 본관이 어떻게 되십니까?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게 아닌 조상의 뿌리까지 궁금해하는 교수, 바로 이분입니다. 아니, 본관 질문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예. 요즘은 본관 물어보는 사람이 없죠. 네. 우리말을 아예 못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안 물어보는데 저분께서요. 예. 요새는 본관 뭔지 잘 모를걸요. 잘 모르죠. 뭐- 요즘 MZ세대도 잘 몰라요. 뭐 어디오 씨, 뭐 청주환 씨, 나주호 씨 이렇게 이제 앞에 붙는 게 그게 본관이잖아요. 네, 예. 아니 근데 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님이면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동생이 한국 전쟁 중 전사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군요.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했던 게. 동생이 목숨 바친 나라.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954년 한국 땅을 밟은 존 서머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그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대학을 설립하고 직접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친 해만 26년. 오랜 세월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된 존 서머빌은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큰 애정을 가졌는데요. 한국인들의 뿌리를 찾아 족보를 연구. 와.
조선시대 울산 지역의 족보를 분석한 논문으로 1974년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분을 몰랐어? 어쩌다 울산 사람들 저분을 울산 사람이 존 서머빌 모르는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선 넘었어. 아 근데 또 우 기자는 이 선대부터 쭉 울산 사람은 아니니까 저분이 연구했던 그 족보에는 없을 수 아니 있어요. 울산에 한 1, 2년만 살아도 알아야죠. 아유 울산 지역을 동생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죠. 형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역사 발전에 기여했죠. 맞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이 모든 게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미국인. 생전 존 서머빌의 미국 자택 문패에 적힌 이름은 한자로 목사 서의필.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외국인 19, 15일을 공개합니다. 금수강산 대한민국의 모모 영웅.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금수강산 대한민국. 그런데 이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 자, 지금은 대한민국 하면 이 화려한 강산의 푸르른 자연환경이 떠오르지만 약 70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 일본의 자원수탈과 6.25 전쟁의 상흔으로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황폐 그 자체였는데요. 아유. 그런데 그 허벌판 대한민국을 푸르게 만드는 데 앞장선 인물이 계십니다. 바로 1970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수목원, 충청남도 대안군 천리 B 수목원의 설립자, 한국으로 귀화하는 미국인 1호 민병갈 박사입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미국인 1호. 그런 분이 있었군요. 네. 귀화 미국인 1호. 네. 1호입니다. 최초의. 자, 사실 민병갈 박사님은 산림 전문가도 식물 관련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1945년 미 해군 장교로 처음 한국에 방문했던 민병갈 박사는 복무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의 풍광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국 땅에 뿌리 내리기로 결심. 1950년대 재입국하며 금융인으로 정착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한국의 푸른 자연은 다 어딜 갔단 말인가?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민병갈 박사는 6.25 전쟁 이후 민둥산만 남은 한국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고요. 우연히 휴가차 방문했던 태안의 땅을 매입하게 되며 나무에 대해 공부하고 심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를 향한 시선이 호의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 외국인 말이야.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을 해외로 반출시키려는 속셈 아니야 저거? 자, 파란 눈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숱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요. 민병갈 박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 그루, 두 그루 나무를 심으며 가꾸기 시작한 수목원은 설립 30여 년 만에 국내 최다인 16,830여 분류군의 식물을 보유. 거기에 2000년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을 만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멋있다. 땅을 아예 사서 그냥 심어버리셨구나. 한국의 환경과 식물을 알리기 위한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을 인정받아 2002년에는 금탑 산업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국제학회에 등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국제학회에 등록을 하는 게 뭔지도 몰랐을 거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일본 그 학자들이 와서 등록해버리면 일본 계열로 식물이 분류돼 버려.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너무 많다고. 너무 지금. 민병갈 박사는 살아생전 이런 말씀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아마 전생에 한국인이었을 거예요. 나만큼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외모가 달라도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한 진정한 한국인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외국인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백정들의 아버지. 1894년의 조선. 아이고 아버지 이러다 돌아가시겠네. 누가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시오. 백정 박 씨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고비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조선시대 백정은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천민 중의 천민. 아무도 장티푸스에 걸린 백정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휴, 참 신분이 뭐라고 생명은 다 소중한 건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백정을 누가 뭐 케어했겠습니까? 아, 이거 사실 위험한 병이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병이고. 그럼요. 정말 다행히도 백정 박 씨는 의원의 치료를 받고 완쾌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백정 박 씨를 치료한 의원의 정체가 누구냐? 정말 놀랍게도
동네 의원이 아닌 고종의 주치의, 왕의 주치의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왕진을 해서 백정 박 씨를 치료한 겁니다. 세상에 왕의 주치의가? 그냥 의사도 아니고. 고종이 그걸 놔둬요? 그리고 왕의 주치면 왕을 전담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무슨 병으로 옮으려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양반도 만나기 힘든 그런 의사일 것 양반도 같은데. 당연하죠. 아무나 못 봤지. 네. 어떻게 된 거지? 천민이었던 백정이 고종의 주치의에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건 미국인 선교사 사무엘 무어 덕분이었는데요. 당시 박 씨의 아들은 사무엘 무어가 세운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수차례 학생 집에 방문해 장티푸스를 앓는 박 씨를 살폈는데요. 하지만 병환이 깊어지자 사무엘은 고민 끝에 내 제자의 아버지가 생명이 위독하다네. 이 땅의 신분이 무슨 소용인가? 나를 봐서라도 자네가 치료를 해주게나 부탁하네. 사무엘이 치료를 부탁한 의사가 바로 고종의 주치의였던 겁니다. 아, 사무엘 덕분에 백정 박 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살 수 있었는데요. 아유 은인이네 진짜. 그 사람 생명 앞에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조선에서도 천대받던 백정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 사무엘 무어는 일명 백정 해방운동의 조력자라고 칭해질 만큼 가난하고 약한 조선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정도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있게 해주시오. 당시 조선의 내무 대신에게 서신을 보내 백정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선 정부에 요청하기까지 사무엘은 조선의 신분 차별 철폐를 위해 목숨 걸고 앞장섰습니다. 신분제가 수백 년 자리 잡은 나라였는데 수백 년이죠, 진짜. 차별 철폐를 주장한다는 게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짓이 아니었을까? 같은 조선 사람들도 외면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분의 편이 되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약간 인간애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사무엘이 목숨 걸고 백정들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1896년 백정도 평민과 같이 갓을 착용할 수 있게 됐고요. 백정들도 호적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시 가장 천대받던 백정부터 끌어안은 선교사 사무엘 무어. 그가 보여준 행보는 성역 없는 진정한 인간의 실천 아닐까요? 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 외국인 19, 12위를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 영예 훈장을 받은 외국인. 건국 훈장 등급 중에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는 지금까지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선생 등 33명. 그중에 외국인은 단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도 그중 한 명으로요. 우리가 모두 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런 위인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실 정도면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란히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안중근, 뭐 윤봉길. 윤봉길급입니다, 지금. 독립운동이 외국인인데요. 네. 바로 중국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국 국민당을 이끌었던 총재이자 중화민국 초대 총통 장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데 네.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을 이끄는데 좀 큰 도움을 주셨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네. 들었던 근데 기억이 이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장을 받은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1940년 9월에 발표된 한국 광복군 창군 선언문에 김구 선생은 그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장제스 원수가 한국 민족에 대하여 원대한 정책을 채택함이 기뻐하며 감사의 찬사를 보낸다. 광복군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줬던 장제스. 그가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100만 군인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했다니 정말 대단하구만.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장제스는 백범 김구와의 만남 이후 적극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군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을 편성해 독립전쟁을 위한 한국 광복군 양성에 적극 지원,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까지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43년에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관철한 결과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독립 관련 내용이 담길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저렇게 언급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음. 굉장히 큰 힘이 된 건데 관심도 사실 없었어요. 모든 걸 일본에 다 빼앗겼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시정부 지원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장제스의 그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물론 또 저 사람 입장에서 뭔가 국제적인 그 관계 안에서 필요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한테는 그게 없었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서로 이용 가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걸 또 인정해줬다는 자체가 고마운 일이죠. 임시정부 및 광복군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장제스. 그에게 수여된 대한민국장이 증명하듯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인물 아닐까요? 한국을 더 사랑하는 대한외국인 19, 11위를 공개합니다. 한국군의 초석을 다진 전쟁 영웅. 6.25 전쟁 당시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던 북한과는 달리 우리 국군 전력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북한은 전시체제에 맞춰 훈련소를 설치해 병력을 키워나갔지만 한국군은 총 한 발도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전장에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 당시 국제 정세는 이제 휴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확보하고 한국 군사력의 초석을 다져준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승리하기 위해 여기 왔어. 함께 싸우기 싫다면 집으로 보내주겠어.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6.25 전쟁의 영웅이자 한국군의 아버지 제임스 벤 플리트. 그는 부임 이후 곧바로 체계적인 훈련과 전력을 계획했습니다. 무려 30만 대군인 중공군의 5차 공세에 미 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력 집중 전술로 대응, 수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공군의 6차 공세에서 뼈아픈 패배를 해야 했지만 벤 플리트는 마치 조국을 지키듯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지만 이를 개선하면 충분히 생산이 있어. 그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군 훈련기구 야전훈련사령부를 창설, 급하게 징집됐던 사람들을 2달여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환골탈퇴시켰고요. 덕분에 가칠봉 지구 전투부터 백마고지 전투, 백희고지 전투에서 승리. 또 벤플리트 장군은 1951년 육군 사관학교를 재창설, 한국인 간부 양성에도 힘을 쏟아 독자적인 군사훈련이 가능하도록 탄탄한 체계를 가져갔습니다. 야, 2달 만에 저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훈련 체계가 아예 없었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파견된 그냥 나라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저렇게 애정을 갖고 참 열심히 훈련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 한국 사람처럼. 네, 대단하네요. 그는 평생 한국을 사랑하고 지켜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 외국인이었습니다.